최근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경험하면서 정말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생애 최초 대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년 전 처음 집을 살 때 누군가 이 대출의 소중함을 알려줬다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 없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거죠. 다들 용어는 익숙하시잖아요. 저도 23년 처음 집 사려고 할 때 이런 대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3년 후 자산 변화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산 집은 3년째 그대로인데 대출 활용해 사려 했던 집은 3억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되돌아보며 이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애 최초 대출하면 이름은 같은데 조건도 다르고 한도도 다르고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다른 거 모르겠고 저라면 딱 두 가지 기준을 잡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산다. 두 번째는 대출 원리금은 저축액의 60% 혹은 월급의 30%에서 40% 안에서 대출을 받는다. 여기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이 뭔지 감도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설명을 드리면 생애 최초는 크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대출과 은행에서 발행하는 생애 최초가 있었어요. 정책 대출 안에서 또 보금자리론,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출이 나뉜 거고요. 정책 대출은 조건은 까다로우나 이자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 은행 대출은 조건은 낮으나 이자율이 조금 더 높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자율이 높은 은행 대출을 하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이 대출을 최대한 레버리지하고 싶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산 집이 3년 동안 그대로라고 했잖아요. 사실 23년 산 집은 광역시 아파트인데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를 이용해서 집을 샀었어요. 가지고 있던 현금 4천만 원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생애 최초를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죠. 그런데 이때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은 누구나 집을 사려 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제가 목표하는 집도 이때는 6억 초반에 거래가 되곤 했었는데 현재는 9억 중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3년 동안 내 월급과 집은 오르지 않았는데 레버리지 할 수 있던 아파트 가격은 3억이나 올라 버린 거죠. 3년 전에는 살 수 있었던 아파트도 현재는 가질 수 없는 아파트가 되어버렸고 대출 받아서 살 수 없는 아파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사자는 거예요. 당시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출 받는다고 하면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원리금 다 언제 갚냐? 은행의 노예가 된다? 돈은 또 언제 모으냐?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차례다. 부정적인 말들 뿐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했어요. 집 안 사면 전월세로 결국 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집주인 배불려 주는 거였어요. 23년 제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은 4억 7천. 이 경우 이자 150만 원 정도, 원금은 70만 원 정도. 지금 이 집 월세는 3억에 70만 원. 3억 현금 있는 사람이 없으니 대출 받거나 보증금 1, 2억 낮추면 월세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전세는 5억 6천 정도, 전세 대출 이자는 18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결국 은행에 전세 이자 내는 돈이나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돈이나 집을 사는 비용이나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전세 사나 월세 사나 나가는 돈은 비슷한데 내 집에서 살다가 집값 오르면 좋고 아니면 살면 되지라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축액의 60% 혹은 월급의 30%에서 40%라고 말했던 건 대출을 레버리지해서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는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아 3년 만에 집이 오른 거지 과거에는 1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내가 오래 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같이 대출 규제하고 전쟁 나서 금리 안 오르고 하면 손해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평소 나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저축액의 60%, 월급의 30%에서 40%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LTV나 DSR도 충분히 조건이 다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 전세 보증금 9천만 원, 현금 7천만 원이 있었고 저축액의 60% 정도를 받으면 21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했죠. 여기서 30만 원 정도 더 원리금을 낸다고 해도 내가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주 비용으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이런 점으로 봤었을 때 확실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참 좋은 선택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돈 벌겠다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사례를 통해서 생애 최초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았을지를 되돌아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영상만으로 생애 최초 대출을 다 이해하시긴 힘들 거예요. 기준을 잡고 대출을 받으면 되겠지만 각자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혹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이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어디가 좋을지 제가 직접 임장을 다녀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